여러분 안녕하십니까? OBS 경인투데이입니다. 먼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남북이 오전 10시 판문점 남측 지역 평화의 집에서 남북 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의전, 경호, 보도 실무회담을 열었습니다. 오늘 회담에서는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동선과 관련한 현장 점검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군산과 거제, 통영, 고성, 창원, 진해구, 울산 동구 등 6곳이 고용 위기 지역으로 지정될 전망입니다. 김동연 부총리는 15차 산업 경쟁력 강화 관계 장관 회의에서 이들 6개 지역이 고용 위기 지역으로 지정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또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혐의에 대해 다퉈볼 여지가 있고 도주 우려나 증거인멸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새벽 시간대 인천 도심 주택가를 돌아다니며 불을 지른 40대 남성이 범행 약 8시간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 남부경찰서는 현주 건조물 방화 혐의 등으로 김모 씨를 긴급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또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혐의에 대해 다퉈볼 여지가 있고 도주 우려나 증거인멸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양태환 기자입니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다소 지친 표정으로 구치소문을 나섭니다. 법원의 두 번째 구속영장 기각입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다 제 잘못입니다. 안 전 지사는 법정에서 모든 지시를 밝힐 것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합의위원 관계라는 의견이 아직도 변함없으신 겁니까? 이 사건 내용에 대해서는 법정에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앞서 어제 오후 2시쯤 시작된 안 전 지사의 영장실질심사는 2시간 40분가량 진행됐습니다. 이후 법원은 9시간 가까이 관련 내용을 검토한 끝에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서울 서부지법은 범죄 혐의에 대해 다퉈볼 여지가 있고 도주 우려가 없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또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하고 있다는 점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찰은 안 전 지사의 전 비서 김진 씨의 업무용 휴대전화 기록이 삭제된 점 등을 증거인멸 정황으로 제시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안 전 지사를 구속한 상태에서 수사를 이어가려던 검찰의 계획은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검찰은 철저하고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해 마무리 짓겠다는 입장입니다. 또 이번에 포함하지 않은 두 번째 고소인을 보강조사해 안 전 지사를 불구속 상태로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입니다. OBS 뉴스 양칸입니다. 남북은 오늘 오전 10시쯤 판문점 남측 지역 평화의 집에서 남북 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의전, 경호, 보도 실무회담을 개최했습니다. 우리 측에서는 김상균 국가정보원 2차장을 수석대표로 조한기 청와대 의전비서관, 윤건영 국정상황실장 등 5명이, 북측에서는 수석대표를 맡은 김창선 국무위원회 부장을 비롯해 6명이 참석했습니다. 오늘 회담에서는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군사 분계선을 넘어 회담 장소인 평화의 집으로 이동하는 경로를 비롯해 문재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대면 시점, 정상회담 시간 등 세부 일정과 이에 따른 경호 조치가 논의될 예정입니다. 리용호 북한 외무상이 러시아를 방문해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과 회담한다고 러시아 외무부가 밝혔습니다. 마리아 자하로바 외무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9일에서 11일 북한 외무상이 러시아를 공식 방문할 예정이라면서 10일 양국 외무장관 회담이 열린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회담에서는 양자관계 현안과 한반도 사태 해결에 중점을 둔 의견 교환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국무장관 대행인 존 설리번 국무부 부장관과 추이텐 카이 주미 중국 대사가 현지 시각 어제 미 국무부 청사에서 면담했습니다. 국무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설리번 부장관이 추이 대사를 만나 양국 간 경제관계에서 공정성과 균형을 복원해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만남은 미중 무역 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어서 협상 가능성 등을 타진하기 위해 나선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미국 무역대표부는 전날 25% 고율 관세를 부과할 중국산 수입품 1,300개 품목을 발표했으며
이에 중국은 미국산 17개 분야 106개 품목에 보복 관세를 예고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한 돌봄 체계 구축을 강조하며 임기 중에 초등 돌봄 교실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노동 시간을 줄여 부모들이 아이들과 함께하는 저녁을 만들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김대희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초등학교 돌봄 교실을 방문해 일일 선생님이 됐습니다. 어린이들에게 간식을 나눠주며 한 명 한 명 정답게 다독입니다. 동화책 듣는 거하고 간식 먹는 거 어느 게 더 좋아요? 재밌다. 책 보는 거. 책 보는 게 더 좋아. 탤런트 장신영 씨 등 학부모들을 만나 정부의 돌봄 정책에 대한 의견도 들었습니다. 현재 초등학교에 돌봄 혜택을 받고 있는 아이들은 33만여 명. 맞벌이 돌봄 수요만 적어도 46만 명 이상으로 추산돼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학교에서 일찍 돌아온 아이를 안전하게 맡길 곳이 없거나 또 돌봐줄 사람이 없는 그런 가정은 그야말로 속이 바짝바짝 타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문 대통령은 임기 내 초등 돌봄 인원을 현재보다 20만 명 이상 늘리고 대상 학년도 6학년까지 확대해 나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학교뿐 아니라 마을 돌봄 시간도 기존 오후 5시에서 7시까지로 연장해 엄마 아빠들의 조기 퇴근 부담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특히 노동시간 단축과 유연근무제 확대, 칼퇴근 문화를 정착해 자녀들이 부모와 함께하는 시간을 늘리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돌봄의 가장 좋은 방법은 역시 아이들이 가정에서 부모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문 대통령은 온종일 돌봄 정책의 확대로 학교와 교사 그리고 지역 공공시설 근무자들의 업무 부담이 커지지 않도록 관계부처의 대책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OBS 뉴스 김대희입니다. 정부는 오늘 오후 2시 정부 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청년 일자리 확대 등을 위한 4조 원 내외의 추가 경정 예산안을 심의 의결합니다. 정부는 오늘 2018년도 제1차 추가 경정 예산안 등 총 14건을 심의 의결한 뒤 내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이 총리는 오는 9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추경안 처리의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공공조달 인건비 산정의 기준이 되는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 조사를 연 1회에서 연 2회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국회에서 최저임금 납품 단가 현실화 방안 협의를 갖고 납품 단가의 인건비 인상액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당정은 납품 단가 조정 협의를 신청한 기업이 불이익을 받지 않게 보복 행위 금지와 제재 근거를 상생협력법에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군산과 거제, 통영, 고성, 창원, 진해구, 울산, 동구 등 6개 지역을 고용 위기 지역으로 지정할 전망입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제15차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오늘 회의와 고용정책 심의에 따라 군산, 거제, 통영, 고성, 울산, 동구, 창원, 진해구 등 6개 지역이 고용 위기 지역으로 지정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김 부총리는 소상공인과 협력업체 지원을 위한 유동성 공급을 2천억 원 추가 확대하고 위기 지역 내 창업 기업에 대해서는 법인 소득세를 5년간 전액 면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예술단의 평양 공연에 이어 남북 정상회담 등을 앞두고 한반도의 화해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데요. 북한과 인접한 인천의 평화도시 역할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유승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바다와 육지가 북한과 맞닿아 있는 인천은 해마다 남북 교류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 예산이 불과 10억 원 남짓하고 전담부서 인력 역시 3명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우리 예술단의 평양 공연에 이어 남북 정상회담 등 한반도의 평화의 봄바람이 일자 인천을 평화의 도시로 만들자는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우선 인천을 남북 평화와 통일의 전초기지로 만들기 위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이를 위해 평화도시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현재 팀 단위의 관련 부서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이것을 추진할 수 있는 행정기관 내에 전담과가 설치되어지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민관 협력 시스템을 긴밀하게 만들어내는 것이 지금 중요한 문제입니다. 올해 하반기 전국 최초로 인천에 들어서는 통일센터를 실질적인 통일사업 거점으로 활용하자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선거 결과에 따라서 이게 부침을 겪는 단체가 아니라 민간이 주도하고 관이 지원하는 이런 기능을 하는 전문적인 통일 단체로서의 역할을 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서해 5도 NLL 해상을 공동 어로구역으로 설정하거나 남북 해상파시를 설치하자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OBS 뉴스 유승열입니다. 성남시장 후보로 자유한국당이 박정호 전 성남부시장을 전략 공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6명이 출마를 선언한 가운데 아직 후보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동민 기자입니다. 성남시장 후보로 자유한국당은 박정호 전 성남부시장을 전략 공천했습니다. 행정고시 출신으로 지역은 물론 중앙부처에서도 공무원으로 활약했습니다. 풍부한 행정 경험을 가진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라고 자평하고 발빠른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반드시 열심히 노력해서 당에 승리하고 그 부분을 우리 시민들에게 정말 잘 사는 새로운 성남을 만들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모두 6명의 예비후보가 나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은수미 청와대 여성가족비서관과 이현욱, 안성욱 변호사, 지강건 성남시의원, 심재상 전 노사모 사무처장, 방극천 중원구 단체장연합회장 등입니다. 전략 공천설이 나오고 있지만 아직은 경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시장 자격이 있는 훌륭한 후보들이 나와 있고 그래서 누가 더 좋은 시장인지를 국민들이 또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것이 마땅히 공당의 도리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바른미래당은 장영하 변호사가, 민중당은 박우영 성남민주연대 대표가 각각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OBS 뉴스 이동민입니다. 성폭행 의혹에 휩싸인 가수 김흥국 씨가 오늘 오후 경찰에 출석합니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오후 7시쯤 김 씨를 소환해 고소 사실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6년 11월 당시 보험 설계사였던 고소인 A 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성폭행은 물론 성추행도 아니라며 의혹을 부정하는 한편 명예훼손과 무고 혐의로 A 씨를 맞고소한 상태입니다. 새벽 시간대 인천 도심 주택가 등에 불을 지른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 남부경찰서는 오늘 오전 인천시 남구 일대를 돌아다니며 불을 지른 혐의 등으로 42살 김모 씨를 긴급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오늘 새벽 인천시 남구 주안동과 도화동 주택가 골목에 오토바이와 상가 건물 등에 6차례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김 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와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8시 5분쯤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이동의 한 다세대 주택 4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은 출동한 소방대에 의해 15분 만에 꺼졌지만 집주인 76살 김모 씨가 큰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고 김 씨의 남편 77살 노모 씨는 연기를 마셔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집 안방에서 누전이 일어나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식목일인 오늘 또다시 전국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 비는 내일 낮까지 길게 이어지겠는데요. 앞으로 남해안과 제주에 최고 60mm, 제주 산간에도 80mm 이상이 내리겠고 그 밖에 전국에도 10에서 40mm가 예상됩니다. 기온이 낮은 강원 산지는 눈이 조금 더 내리겠습니다.
비 때문에 오늘 더 쌀쌀해지겠는데요. 오늘 서울의 낮 기온 10도로 어제보다 8도 정도 내려가겠고 주말까지 계속 춥게 느껴지겠습니다. 옷차림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봄비 덕분에 공기는 깨끗해지겠습니다. 오늘 전국이 미세먼지 농도 좋음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이어서 수도권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인천의 낮 기온 10도 선에 그치겠습니다. 동두천의 낮 기온 어제보다 8도가량 내려가겠고요. 경기 동부 지역 비가 내리면서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경기 남부 지역은 10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큰 폭으로 내려가겠습니다. 다가오는 주말에는 아침 기온이 2도까지 뚝 떨어지니까요. 건강관리 잘해주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OBS 경인투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